예, 반갑습니다. 이해하는 수학 이해수의 이기태 선생님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수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문제점들이 있죠.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풀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 또 하나는 매 문제마다 이해해야 할 새로운 개념들이 나와서 어렵다는 것. 제가 수학을 하다 보니까 문제를 풀면서 계속해서 어려운 점이 개념이 막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안 되면 다시 개념으로 와서 공부를 하고 다시 개념으로 와서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푸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수학 문제는 아마 무한대일 겁니다. 계속 문제가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수학을 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다른 방법을 써야겠다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 문제에서 막히는 이유가 개념이더라고. 그래서 문제를 덮고 일단 새로운 단원이 시작되면 개념만 며칠에 걸쳐서 해봤어요.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니까 그 전보다 굉장히 문제가 잘 풀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을 좀 더 공부하고 좀 더 공부하고 좀 더 공부하고 그렇게 개념을 계속 보충하는 과정을 했더니 수학이 굉장히 쉬워지고 쉬워졌다는 얘기는 좀 어폐가 있지만 그 전보다는 훨씬 수학이 재밌어지고 그 전보다는 훨씬 수학을 문제를 풀기가 수월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방식으로 수학을 좀 익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강의하는 방법은 고등학교 수학 각 단원을 개념 위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인터넷으로 교재를 먼저 파일로 올려놨는데 그 교재를 보시면 알겠지만 개념만 돼 있는 교재입니다. 물론 각 개념에 연결된 문제들을 예제로 한두 개씩 연결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개념을 충실히 하고 그 개념이 어떻게 문제로 연결되는가 또는 문제를 안 봐도 그 개념만 보고서도 자기 자신이 이 개념 속에서는 이렇게 문제를 뽑아낼 수 있겠다 추리를 하고 그것으로 바탕을 해서 문제를 접근해 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수학을 하다 보면은 드는 의문점이 있어요. 수학은 왜 필요한가? 수학은 현재 존재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쉽게 설명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의 근본 목적은 쉽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을 쉽게 풀어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풀어주려고 한 기호, 여러 개념들이 여러분들을 더 어렵게 만들죠. 왜 기호를 사용하는가? 쉽게 하려는 이유 때문에 기호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과가 10개 들어있는 상자를 5상자를 확보하고 거기에 사과를 하나를 더하면은 우리는 쉽게 계산을 해낼 수가 있어요. 쉬운 한 개의 사과가 있다는 것을. 이것은 수학의 기호입니다. 기호를 사용해서 풀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말로 풀어서 쓴다면 이렇게 돼요. 사과가 10개 들어있는 상자가 있다. 그 상자를 5개를 모으고 거기에다가 사과를 하나를 추가하면 얼마겠는가? 이것을 말로 쭉 풀어 쓴다고 생각해봐요. 이런 숫자 기호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말로 풀어 썼다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실제로 이 아라비아 숫자가 유럽의
전해지기 전에 유럽 사람들은 이 로마 숫자 또는 각 자기네 알파벳에 각각의 고유한 숫자 값을 매겨서 수학을 계산했어요. 그래서 로마 숫자의 L은 50이고 C는 100이고 D는 500이고 M은 1000이고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수학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들을 진행했는데 엄청 어려워요. 더더군다나 자기 알파벳을 써서 이 수학식을 계산하면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가 이런 계산법이 유럽에 전해지기 전에 유럽에서는 숫자 계산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뭐 사회로 말하면은 변호사나 이런 교수들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히 전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숫자 계산을 해주고 큰 돈을 받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수학의 기호는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 자, 그러면 수학을 정복할 수 있는가? 수학을 굉장히 잘할 수 있게 되는가? 힘들죠. 목표를 그렇게 잡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다만 좀 더 잘 할 수 있어요. 좀 더 정상에 가까이 갈 수는 있습니다. 정상을 올라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렇게 설명해 보겠어요. 계단을 따라 정상에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정상을 올라갈 때 여기서부터 정상을 바라보면은 지쳐서 못 올라가요. 그러나 이 한 계단만 바라보고 이 계단을 올라가고 또 이 계단에서 다음 계단을 바라보고 올라가다 보면은 정상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리 어렵지 않아요. 계단 하나를 오르는 것은. 수학에서 이 계단 하나가 무엇일까? 이게 바로 개념 하나하나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개념 하나하나들을 이해하고 소화해서 자기 것으로 가지면 수학 문제가 굉장히 쉽게 풀린다는 거예요. 수학에서 기호 또는 개념은 무엇인가? 수많은 정보들 또는 어려운 정보들을 매우 적은 용어로 또는 매우 간단하게 압축해 놓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언어에서 말하면 단어죠, 단어. 그러니까 결국은 수학은 기호로 되어 있는 언어예요. 우리 영어나 국어, 뭐 다른 외국어를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학도 기호 언어들을 하나하나 익혀가다 보면은 이해하게 되고 쉽게 되고 풀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집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집합은 왜 필요한가? 집합은 예를 들면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값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게 값일 수도 있고 또는 1, 2가 값일 수도 있고 또는 뭐 2분의 1, 뭐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것들이 값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놓으면은 무엇이 값인지 알 수 없습니다. 자, 이 x가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는지 그 정체를 확인해 줘야 돼요. 만약에 x가 정수다 라고 그 정체를 규정해 줬으면은 이게 답이고 x가 자연수이다 라고 정체를 규정해 줬으면은 이게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집합인데 집합을 알아야
답을 할 수가 있죠. 집합은 범위예요. 범위를 알려줘야 그 안에서 무엇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 집합이라는 범위를 주어지지 않으면은 답을 할 수가 없는 것. 예를 들면 우리가 수학 계산을 할 때 자연수 답을 뽑으라 이런 것도 자연수 집합 내에서 문제를 풀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합이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무엇인가 범위를 잡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집합이 필요하죠. 이 시간에는 집합의 개념을 다뤄보겠습니다. 나눠드린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의 뜻과 표현. 집합은 무엇인가? 어떤 기준, 조건에 의해서 대상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 이게 좀 모호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상식을 가지고 있는 누구라도 똑같은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임. 누가 뽑아도 같은 답을 뽑아낼 수 있는 모임. 이것이 집합입니다. 그 집합은 알파벳 대문자로 주로 사용하죠.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대문자로 주로 사용해요. 예를 들면은 5 이하 자연수의 모임. 자, 그리고 X는 자연수 이렇게 되겠죠. 5 이하 자연수의 모임. 자, 그럼 이 집합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1, 2, 3, 4, 5 이하가 아니라 5 이하, 5. 자, 이렇게 집합이 되죠.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면 다 이런 집합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게 집합입니다. 또 우리 반 학생들의 모임. 우리 반 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의 소속되어 있는 반이 있죠. 그 반의 모임은 누구라도 똑같이 뽑아낼 수가 있어요. 집합입니다. 1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자, 무슨 얘기냐? 1보다 작은 이게 X가 자연수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것을 만족시켜주는 X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집합은 무슨 집합이냐? 원소가 없는 집합. 이것을 수학에서는 공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원소가 없는 집합도 공집합이에요. 누구나 똑같이 원소가 없는 집합일 수밖에 없다라고 대답을 하죠. 공집합입니다. 이것도 집합이에요. 그러면 원소는 무엇이냐? 이 원소는 예를 들면 여기서 5 이하 자연수의 집합에서 원소는 요 하나하나를 다 각각 원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합의 원소는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또는 5 이렇게 되는 거죠. 원소는 주로 알파벳 소문자로 써져요. 그래서 집합 A다 그러면은 원소는 뭐 A, B, C 뭐 이런 식으로 쓴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어떤 원소가 어떤 집합에 속한다. 자, 원소 A가 집합 A의 원소일 때 이 표현을 이렇게 해줍니다. 이거는 기호, 정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A는
집합 A에 속한다. 원소 A는 집합 A에 속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반대로 그 원소 A가 집합 A에 속하지 않을 때 예를 들면은 1, 2, 3 A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이 A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닙니다. 그 기호를 이렇게 써주죠. 집합 기호는 이렇게 해주고 원소 기호는 이렇게 이것을 사용해서 표현해 줍니다.